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합격의 기쁨을 함께 하겠습니다. 10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참 길었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아보면 올 한 해도 참 길었습니다. 네, 진짜 고생 많았어요. 원래 이 정상에 올라가기 그 직전의 비탈이 제일 가파른 법이거든요. 등산 가면은 먼저 정상에 올랐던 분들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올라가면 진짜 좋습니다. 이런 얘기 꼭 하시거든요. 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눈앞에 가파른 비탈이 아니라 그 위에 펼쳐질 멋진 풍경을 생각하면서 이제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험이 어땠습니까? 올해 본 것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좀 성적이 안 나와서 안 그래도 가뜩이나 마음이 불안한데 더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실 그동안 시중에 있는 문제집 중에 난이도 좀 있는 좋은 문제들 찾느라고 고생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좀 어렵지만 참 괜찮은 문제들 만났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몇 점이 나왔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틀렸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만 우리 차근차근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랑 18번 글의 목적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 거고요. 18번부터 23번까지 같이 할 건데 사실은 요 구간은 참 수월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아주 까다로운 지문들이 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부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제 잘 따라오실 수 있죠? 자, 앞에 봤더니 Dear Mr. Collins라고 시작하면서 I'm writing. 제가 이 글을 쓰는데 on behalf of Green Youth Center. on behalf of라고 하는 게 이제 뭐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 Green Youth Center를 대표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We will be conducting a program.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Titled.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뭐래요? Art for All 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랍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 그렇지. 자기소개 타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지금 배경 설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프로그램이 있구나. This program aims. 자, 이 프로그램은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자, 1번입니다. Spend time with young children. 어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목적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Provide an art education program. 이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갖다가 제공해 주는 거, 이게 목적이래요. 근데 누구에게? 이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말입니다. 그럼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은 목적은 이런 거다라고 지금 계속 자기소개 타임 하고 있는 거죠. In line with this. In line with라고 하는 거는 선을 딱 맞추는 거니까 궤를 같이 해서 그 말이 더 어려워요. 그러면 어떤 방침에 따라서 여기 어디에 따라서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이제 in line with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따라서 we would like to ask for 저희가 좀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Your support for the program. 이 프로그램에 대한 귀하의 어떤 지원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슬슬 힌트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 이 부분이요. We would like to ask for. 일단 1인칭 주어 쓴 부분 잘 봐라 라고 늘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would like to ask for 뭐를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요청의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 정답의 단서가 되겠구나.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좀 지원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건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읽어본 다음에 선택지로 가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We are expecting. 자, 저희는 이제 뭐를 좀 예상하고 있냐면 50 to 80 children이니까 5세에서 8세 사이에 한 50명에서 80명 되는 그런 아이들을 as participants, 이 참가자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We would greatly appreciate donations. 또 나왔죠. we라고 하는 1인칭 주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뭐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좀 해주세요. donations니까 기부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노골적인 목적이 드디어 등장한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이 물건 좀 들어주신다면 참 고마울 텐데
이런 거 들어달라는 요청의 표현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부를 해주시면 참 고마울 거예요 라는 얘기는 기부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Art supplies라고 하는 거는 뭐 미술용품이 되겠고 뭐 그림책도 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재료들이 있겠죠. 시험장에서 이거 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미술용품들을 갖다 좀 지원해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읽은 김에 그냥 끝까지 볼게요. 자, 이런 재료들은 would it be beneficial to children's art education? 아이들의 미술 교육에 beneficial, 도움이 되는 걸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선택지 잠깐 갔다 오죠. 자, 지금 기부를 해주세요 란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부를 해주세요. 그 얘기가 들어가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구나. 선택지 5번, 물품 기부를 요청하려고. 앞에까지 마저 확인해 볼까요?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물품 기부를 요청하려고. 완벽하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나머지 선택지들은 보시면은 아예 물품 기부라는 말 자체가 들어가 있는 게 없으니까 아마 다른 매력적인 답은 없었을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We sincerely thank you for your kind consideration in advance. 저희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어떤 그런 이 consideration, 배려에 대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뭐 어쨌든 그냥 끝인사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어땠습니까? 이 문제는 그렇지. 얘는 그냥 난이도 하나짜리. 우리가 어쨌든 출발은 기분 좋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문항이었고요. 자, 이어서 19번 아이의 심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란 문제 풀어볼 텐데 얘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별 하나짜리. 심경 변화니까 일단 전반부의 심경을 먼저 파악을 할 겁니다. 자, 가볼게요. Daddy hums. 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허밍하는 거잖아요. As, 자, 뭐 할 때 아빠가 이렇게 이제 흥얼흥얼 거리셨냐면 he packs our car, 우리의 차를 막 채워놓고 계셨어요. 뭘로 이렇게 꼭꼭꼭 채우고 계시던가요? With suitcases and a cooler full of snacks. 뭐 가방도 있었고요. 그리고 쿨러라고 하면 뭐 냉동 박스 정도 될까요? 그죠? 이 full of snacks니까 간식거리가 가득한 그 냉장 박스 이런 걸로 차를 막 채우면서 아빠가 흥얼흥얼 거리고 계셨어요. 지금 어디 가나 보다. 그죠?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We leave. 자, 우리가 떠났는데 언제 떠났냐면 when the sky is still dark with sleep. 하늘이 여전히 잠으로 이렇게 어두울 때 그때 우리가 떠났답니다. 뭐 어쨌든 Sister closes her eyes. 누나는 이제 눈을 감고 있었는데 but mine. 여기서는 뭐 my eyes의 의미겠죠. Stay wide open. 내 눈은 그냥 활짝 열려 있었다니까 나는 눈을 이렇게 말똥말똥 뜨고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 어떨 때 우리는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나요? 그렇지. 굉장히 막 흥분되고 들뜬 상태일 때겠죠. Ellen. Mama says after a while. 좀 이따가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You better catch some sleep. You better니까 뭐 하는 게 더 좋다. You'd better 뭐 이렇게도 표현하죠. 야, 너 잠 좀 자라. While you can. 잘 수 있을 때 좀 자두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어머니가 말씀을 하셨어요. I tried to rest. 나도 쉬려고 했는데 But can't stop smiling. 뭐라고요? 여기 결정적인 단서가 등장하네요. 미소 짓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건 기분이 어떨 때 쓰는 표현이에요? 기분이 엄청나게 좋을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Soon, 조금 있으면 I'll get to see my great grandma granny니까 증조할머니구나. 그죠? 증조할머니도 뵙게 될 거고 hang out with는 막 노는 거잖아요. 사촌들이랑도 놀 거고 이래서 얘가 지금 계속 미소가 얼굴에서 떠나질 않았구나. 얘가 지금 기분 엄청 좋네. 자, 그러면 바로 선택지로 한번 갑시다. 자, 선택지 전반부에는요. 기분이 엄청 좋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야 돼요. 그죠? 1번에 scared는 겁에 질린 거고 2번에 excited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막 신나고 들떠있는 거예요. 이거 괜찮네. 3번에 bored는 지루한 거고요. 4번에 ashamed라고 하는 건 부끄러워하는 거. 이거 다 부정적인 거잖아요. 지금. 얘도 부정적인 거고 얘도 부정적인 거고 amazed는 놀란 거. 뭐 이건 딱히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만
지금 막 이렇게 들떠있는 심정이랑 거리가 머니까 답은 딱 뭐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겠구나. 자, 그럼 얘가 이렇게 잔뜩 들떴다가 anxious, 뭔가 이렇게 걱정에 쌓이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가, 그것만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후반부에 어떤 일이 있었나 볼게요. But, 근데 when I look at my hands, 내가 내 손을 딱 본 거예요. empty. 자, 얘는 형용사죠. 형용사는 뭐 앞에 뭐가 생략됐고 뭐고 간에 기본적으로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명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my hands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겠네요. 내 손이 텅 비어 있더라고요. As the road in front of us. 우리 앞에 있는 그 도로처럼 텅 비어 있었어요. 지금 이게 빈손인 겁니다. 한마디로. 그랬을 때 my green face, green이라고 하는 건 활짝 웃는 거거든요. 이것이 phase, 희미해졌습니다. 자, 미소가 사라졌으니까 긍정적인 감정에서 부정적인 감정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The anniversary celebration,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anniversary니까 1주년 기념이고 celebration 축하 행사잖아요. 이 애니버서리가 있었는데 얘가 그걸 깜빡하고 있었던 거예요. I bet, 분명히 뭐뭐 할 거야 라고 할 때 확신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Everyone will bring something to share. 모두가 뭔가 나눌 만한 거를 가져올 거야. Except me, 나만. 서로 막 축하하면서 선물 교환 시간 갖는데 나만 이렇게 우두커니 있으면 얼마나 좀 창피하겠습니까? I have nothing prepared for granny. 나는 할머니를 위해서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I'm suddenly overwhelmed with worries. 그래서 갑자기 걱정으로 be overwhelmed라고 하는 게 압도되는 거니까 걱정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겠다? 2번이 맞겠구나 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마 시험장에서도 기분 좋게 푸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정말 이 마지막 학평도 이렇게 쉽게 우리를 기분 좋게 마무리 짓게 해주려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였고요. 사실 얘는 많이 어려웠진 않았고 한 별 2개 정도? 그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은 주장이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어떤 강력한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One of the funniest things. 정말 재밌는 것들 중에 하나가요. 근데 뭐에 대해서요? About becoming a boss. 상사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대요. 자, 이런 표현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뭐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는 세상에 하고 많은 이야깃거리들 중에서 하나를 콕 집었대. 그럼 그게 그 글의 소재 아니겠어요? 쌤, 이 글은요, 뭔가 이 상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상가라고 썼네. 상사가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가 봐요. 그렇지. 자, 그게 뭐냐면요. That it causes an awful lot of people. A lot of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은 건데 awful이란 단어를 써서 그냥 강조하는 거겠죠. 진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to forget everything, 다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뭐를요? They know about how to relate to other people. relate to라고 하는 거는 관련을 맺고 사람과는 관계를 맺고 그런 게 이제 relate to거든요. 그래서 how to 어떻게 뭐뭐 하는 방법 이런 거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들을 갖다가 깡그리 다 잊어버리게끔 만든대요. 잠깐만. 사람들이랑 관계 맺는 법을 다 잊어버려.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자, 문제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끝내야 되겠어요?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이 글에서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글이 전개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상사가 되었을 때의 이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 맺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원래는 다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깡그리 잊어버리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If you have a complaint, 만약에 여러분이 complaint, 불평, 불만이니까 불만사항이 있다면 about somebody in your personal life, 여러분의 그냥 개인적인 삶에서 뭔가 누군가한테 좀 불만이 있다면 여기서 personal life라고 이야기한 거 보면 이거는 직장에서 상사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불만이 있을 때 it would never occur to you to, 우리 it occurs to 누구누구라고 하면 누구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누구에게 어떤 생각이 떠오르다. 여러분한테 아마 이런 생각이 안 들 거예요. To wait for a formally scheduled meeting. 아, 기다려야 되겠다. formally니까 뭐 형식적으로 격식을 갖춰 이런 거잖아요. 일정이 딱 잡힌 그 회의를 기다려야 되겠다. To tell them.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됐습니까? 아, 남자친구가 하는 행동이 요즘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야, 너 요즘 왜 그래? 라고 얘기하지. 야, 잠깐만, 이게 미팅을 잡아야 되겠어. 한 일주일 뒤에 이거 3시에 회의실을 빌려서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 얘기는 지금 왜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의 우리와 상사로서의 우리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Yet, 하지만 그랬어요. 자, 지금 그러면 일상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게 경영진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뭐 아까 상사라고 표현했으니까 경영진이 has been bureaucratized라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관료화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아, 관료화하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관료화가 되었어요. To the point. 어느 정도로까지 관료화가 됐냐면 that we throw away effective strategies of everyday communication.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그런 의사소통의 아주 효율적인 전략들을 다 내다 버릴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잠깐만, 여기서 이 사람은 일상에서의 의사소통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너무 관료화돼서, 그래서 관료화됐다는 거는 막 너무 형식에 막 얽매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효율적인 전략을 다 냅다 버렸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 쌤, 우리가 이 인간관계 맺기를 갖다가 다시 상사로서 잘 하려면 일상에서의 전략을 쓰면 되겠네요. 그렇네. 일상의 의사소통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잘 살려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don't let, 목적어, 원형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목적어가 뭐뭐 하게 냅두다. 앞에 don't가 붙었으니까 냅두지 마세요가 되는 거고요. 이 take over라고 하는 표현을 뭐뭐보다도 더 중요해지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the formal processes, 어떤 그런 형식적인 과정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annual performance reviews, 매해마다 하는 어떤 그 수행 보고서와 같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게 하지 마세요. 아, 이게 annual performance review가 뭐냐고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1년 지나고 학기 말에 막 성적표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1년 동안 어떻게 일을 잘했나에 대한 일종의 뭐 성적 보고 같은 걸 받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 하지 말라고요? 이런 형식적인 과정이 더 중요해지게 하지 말래요. 그럼 형식적인 거의 반대말은 뭡니까? 일상적인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일상적인 의사소통 전략을 다시 되살려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게임 끝났어요. 뒤에 이렇게 많이 남았지만 다 읽을 필요 없잖아요. 가끔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근데 그래도 글이 뒤에 가서 뒤집히면 어떡해요? 뒤집히면 어떡해요? 란 불안이 남아있을 정도로밖에 글을 장악 못했으면 계속 읽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저랑 제대로 해석하면서 여기까지 오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뻔하네 라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선택지로 바로 가시는 겁니다. 자, 선택지 보기 전에 무슨 이야기가 꼭 들어가야 돼요? 상사가 된다라는 이야기랑 일상의 의사소통 전략을 써라. 형식에 사로잡히지 마라. 그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자, 1번 봅시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직원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라. 피드백 이야기 아니죠. 2번 보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동료의 건전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라. 비판에 대한 이야기 아니죠. 3번 보겠습니다. 직원 결속을 위해
회사 내 비공식적 모임을 활성화하라. 비공식적 모임 이런 얘기 전혀 안 나오죠. 4번이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때는 격식을 존중하라. 상사한테 따지고 이의 제기하는 내용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이네요. 절차에만 의존하지 말고 앞에 괄호 열고 그치 형식적인 절차에만 의존하지 말고 부하 직원들과 소통할 때 어떻게 소통해라? 그렇지. 일상적으로 소통해라. 이게 키워드였었잖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구나. 확실히 5번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실은 별이 3개도 아니고 2개로 그친 이유는 나머지 선택지들이 상당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 떨어집니다. 그죠? 조금 더 답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출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쉽게 답을 찾았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They are meant to reinforce, not substitute what we do every day. 이때 they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렇지. 앞에서 나왔던 어떤 형식적인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are meant to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거냐면 reinforce what we do every day.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것들을 강화하는 거예요. 일상을 버리고 형식을 택하는 게 아니라 이 형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거를 좀 더 잘 도와주려고 하는 것 뿐이래요. 그럼 일상적인 전략을 버리면 안 되겠네. 그쵸? You'd never let 또 나왔네. 이거 뭐라 그랬어요? let 목적어 원형. 목적어가 원형하게 냅두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목적어라고 하는 게 prevent you, 여러분을 막게끔 하지 마세요. 앞에 never가 붙었으니까. 잠깐만, 다시 뭐라고요? 목적어가 여러분을 막게끔 하지 마세요. 란 얘기는 이 목적어 하던 말든 상관없이 이 뒤에 행동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 모르겠어. 알았어. 일단 해석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let the fact, 다음과 같은 사실이요. You go to the dentist for a cleaning. 여러분이 이제 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a couple of times a year, 1년에 몇 번 정도는 치과에 가잖아요. 근데 이 치과에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prevent you, 여러분을 막게끔 하진 말래요. 그러면 1년에 몇 번 치과에 가던 말던 간에 우린 이 뒤에 행동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From brushing your teeth every day. 날마다 양치질 하는 거지. 갑자기 왜 이 얘기로 끝을 맺었을까? 여기서 치과에 간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앞에 나온 내용으로 보자면 하나, 둘, 셋. 그렇지. 공식적인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날마다 양치질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일상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게 있다고 일상적인 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됐습니까? 잘했어요. 물론 뭐 이거 몰라도 답 찾는데 지장은 없었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까지 알면은 여러분이 함축 의미 추론 같은 거 하실 때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잔소리 그만해. 알았어요. 자, 얼른 넘어갈게요.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 21번에 함축 의미 추론 문제로 넘어갈 거예요. 자, 얘는 별 몇 개예요? 얘도 한 별 2개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함축 의미 추론 치고는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죠? Boil a pot of water니까 이 원래 pot이라고 하는 게 뭐 솥, 단지 이런 거. 여기서 뭐 주전자 정도로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 이 물 한 주전자를 갖다가 끓이는데 on medium heat, 그 중간 정도 되는 불, 중불이라고 하죠. 이게 중불에서 끓인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한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 같이 한번 찾아볼 겁니다. 근데 항상 이 밑줄 친 부분은 뭐랑 관련이 있다? 주제랑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얘도 크게 보면 주제 추론 문제 안에 들어가는 애다. 그래서 일단은 주제 파악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Underslept employees. Underslept니까 뭐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 잠이 부족한 거구나. 그죠? 이게 잠이 부족한 직원들은 are not going to drive your business forward. drive, 운전한다. 무조건 그러지 마시고 drive가 이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앞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몰고 가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with 뭐를 가지고요? productive innovation. 아주 생산적인 혁신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글의 소재는 뭔 것 같아요?
underslept employees. 수면이 부족한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아, 이거 하나는 알겠네. 이 글의 소재는 수면 부족입니다. 수면 부족. 자, 근데 수면 부족에 대해서 이 필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당신이 하는 사업을 앞으로 전진시켜주지 못할 거다라고 했으니까 아, 수면 부족은 나쁜 거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조금만 더 가볼게요. like 뭐뭐처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A group of people, 한 무리의 사람들이 riding stationary exercise bikes. 여러분 이제 stationary라고 하는 게 뭐 고정된, 정지된 이런 거고요. exercise bike가 뭐예요? 그치, 왜 집에서 운동용 자전거 있잖아요. 이런 운동용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everyone looks like they are pedaling. 겉으로 오면 다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 열심히 페달을 밟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the scenery never changes. 풍경이 바뀌질 않아요. 풍경은 어떻게 해야 바뀌는 겁니까? 자전거가 앞으로 달려야 바뀌는 거죠. 이 얘기 왜 했어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발전이 없다 그랬잖아요. 발전이 없다라는 걸 그냥 다시 한번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도 괜찮아요.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수면 부족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The irony. 아,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자, 근데 어떤 아이러니냐면 that employees miss. 이 직원들이 놓치고 있는 아이러니가 있는데 is that 그게 뭐냐면요. When you are not getting enough sleep. 여러분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지 못할 때에 you work less productively. 여러분은 덜 생산적으로 일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 생산성이 떨어져. 뭐 예를 들어 곰인형 만든다. 그러면 1시간에 원래는 50개 만들던 거를 잠을 못 자면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30개밖에 못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nd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200개를 만들려면 50개씩 못 만들고 30개씩밖에 못 만드니까 더 오래 일을 해야 되겠죠. Need to work longer. 더 오래 일을 해야 돼요. To accomplish a goal. 이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괜찮습니까? 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면 부족이 가져다주는 그 단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의 효율이, 일의 능률이 아주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능률이 떨어지니까 곧 어떻게 해야 된다? 일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This means, 자, 이 말의 의미는요. You often must work longer. 여러분이 더 오래 and later into the evening.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오랫동안 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이제 must에 걸린 첫 번째 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arrive home later. 뭐 그럼 당연히 집에도 늦게 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Go to bed later. 잠도 더 늦게 들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생산성이 떨어진 상태니까 더 빨리 일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Need to wake up earlier.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러면 일찍 일어나면 그날은 수면이 부족하겠지. 그러면 일을 더 조금밖에 못하고 더 오래 해야 되고 더 집에 늦게 가고 이게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creating a negative feedback loop. 이 네게티브 부정적인 피드백 루프라고 하는 게 요 순환의 고리니까 부정적인 어떤 그런 피드백의 순환 고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만큼의 시험장에서 이렇게 자세히 읽었으면 잘한 거다, 매우 잘못한 거다, 매우 잘못한 거다. 앞에 이미 이걸 간결하게 뭐라고 써놨어요. 덜 생산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더 오래 일해야 된다 라고 이미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밑줄 부분이 바로 등장했잖아요. 그러면은 잠깐만, 밑줄은 주제랑 관련이 있는 거라면서요. 주제 이미 파악 끝났죠? 여러분이 한번 말해보실래요?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수면이 부족하면 일의 능률이 떨어져서 오래 일해야 된다. 그거죠. 자, 그리고 밑줄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Why try to boil a pot of water on medium heat? 대체 왜 중불로 물을 끓이려고 하십니까? When you could do so
in half the time on high. on high heat겠죠. 여러분이 아주 뜨거운 열, 고열로 절반밖에 안 되는 시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에도, 즉 다시 말해 물을 끓일 수 있는데에도 말입니다. 아, 쌤 여기 지금 물을 끓이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라는 거는 앞에 말로 바꾸자면은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렇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Multitask beyond your limits.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서 멀티태스크라고 하는 게 여러 개의 일을 한꺼번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지금 멀티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어요. 자, 2번 볼게요. Work inefficiently. 비효율적으로 일을 해요. For longer hours. 더 오랫동안. 아, 때껏 했던 얘기가 이거 아닙니까? 이게 정답이네.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Give up your passion in your career. 여러분의 어떤 직업 경력에 있어서 열정을 포기한, 열정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자, 4번이요. Keep a healthy work and life balance. 우리 뭐 워라밸이라고 얘기하는 일과 어떤 삶의 균형을 갖다가 유지하는 이런 이야기 없었죠? 5번이요. Compare your accomplishments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의 성취를 비교하는, 남과 비교한다 이런 얘기도 전혀 없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구나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아이고 잘했어요. 자, 그래서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People often tell me. 사람들이 이제 종종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They do not have enough time. 자기들은 시간이 충분히 없다. To sleep. 잠잘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Because 왜냐하면 They have so much work to do.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필자가 해주고자 하는 말은 뭐겠어요? 잠을 안 자니까 효율이 안 나서 더 오래 일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을 해도 끝이 안 나지.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계속 한번 가볼게요. 뭐 사실 앞에 이 사족처럼 가서 붙은 말이잖아. 컴마 찍고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는 군소리란 뜻이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이만큼 안 읽을 거예요. 자, 일단 뒤를 보겠습니다. I respond. 그런 말에 대해서 저는 이제 뭐라고 응답을 하냐면요. By informing them that. 그들에게 이 that 이하라고 좀 알려줘요. Perhaps the reason they still have so much to do at the end of the day. 아마 그 이유가요. 어떤 이유예요? 그들이 at the end of the day, 하루의 끝에 해야 될 일이 아직도 그렇게 많은 그런 이유. 왜 이렇게 일이 해도 많지? 그 이유가 is precisely because 왜라고요? They do not get enough sleep at night. 밤에 잠을 충분히 안 자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이때까지 했던 얘기예요. 근데 앞에 가서 붙은 사족이 뭐냐, 그냥 순수하게 학문적인 궁금함이 있다 라고 하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Without wanting to combative. 우리 combat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싸움이잖아요. 그럼 이건 막 전투적이고 호전적이고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In any way whatsoever.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제가 싸우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약간 막 핀잔 주듯이 내가 진짜 뭐 그런 의도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게 일의 능률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게 원인이 수면 부족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정답은 2번으로 같이 잘 찾아봤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이거 진짜 동의해요. 특히 시험이 다가올수록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진짜 뭐 몇 시간만 자야 된다. 지금부터는 막 할 것도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잠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 이렇게. 근데 저는 정말 여러분이랑 똑같이 여러분들 다니는 그 독서실 다니면서 똑같이 공부하잖아요. 근데 진짜 전날에 잠을 못 자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계속 읽었던데 또 읽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처리가 안 돼요. 그러면 밤이 됐는데요. 이제 퇴실할 시간 다 됐는데 해놓은 건 없고 그러니까는 또 잠 안 자고 침대에서 또 막 읽고 있고 그러면 잠이 부족하니까 다음 날은 더 엉망이 되고 진짜 이건 정말 맞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잠을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깨 있을 때 쓰는 시간을 진짜 잘 이렇게 계획해서 쓰셔야 됩니다. 뭐 쉽진 않지만 그래도 잠을 줄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아니 잠깐만 그렇다고 지금 너무 막 9시간씩 이렇게 주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22번이요.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이 글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요 문제는 살짝 한 3개 아주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The tendency 어떤 경향이 있답니다. 어떤 경향이냐면 for the market, 시장이 to reward,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caring for others, 다른 사람들을 뭐 care for라고 하는 게 원래 돌보고 관심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타인을 좀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보상을 해주는 경향은요. 잠깐만. caring for others는 어떤 행동이에요? 한마디로? 착한 행동, 그죠? 착한 행동에 대한 글입니다. 근데 착한 행동에 대해서 시장이 보상을 해준대요. 이게 뭔 말이야? 시장이 보상을 해준다는 건 돈이 된다는 뜻이죠. 됐어요? 선생님, 착한 행동을 하는 게 돈이 된대요. 그래. 이것이 may just be an incentive. incentive라고 하는 게 유인책. 사람들이 더 그 행동을 많이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incentive죠. 하나의 유인책일지도 모른답니다. 자, 어떤 유인책이에요? To act or pretend as if one cares for others. as if 마치 뭐처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말 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거나 혹은 뭐 그런 척이라도 하게끔 하려는 그런 유인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 착한 행동을 하면 돈이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되니까 착한 행동을 하려고 하겠죠. 아니면 최소한 착한 척이라도 하려고 하겠지. 왜? 그게 돈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처럼 시장이 보상을 해준다라는 정도의 의미는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스스로 알만한 정도의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근데 혹시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필자는 어떻게 써요?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놨습니다. say, 가령, 뭐 예를 들 때 쓰는 표현인 거 아시죠? 자, 예를 들어서 shopkeeper, 어떤 가게 주인이 있어요. 근데 who realizes,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He's losing exchange opportunities. exchange라고 하는 게 이제 왔다 갔다 거래니까 자기가 지금 사업의 기회를 잃고 있구나. 자, 왜요? Because of his dishonest behavior. 자신의 부정직한 행동 때문에. 아까 착한 행동이 돈이 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나쁜 행동을 해서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may begin to act. 행동을 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as if 마치 he were a kind and honest man. 자기가 친절하고 정직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In order to garner more business. garner가 얻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더 많은 사업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쌤, 그러면 착한 행동이 돈이 되니까요. 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착한 척 행동을 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네.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아직 뭔지 잘 모르겠어요. He is persuaded. is persuaded니까 설득이 된 거예요. 그죠? To behave in an appropriate way. 적절한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끔 그렇게 설득이 된 겁니다. 여기서 적절한 방식 앞에 말로 바꾸면 뭐예요? 그치, 착한 행동. 착한 행동을 하게끔 설득이 된 거죠. Yet, 하지만 his actions may be insincere. sincere가 정말 진정성 있는 거, 진심인 거고 insincere라고 하는 건 그 반대말이니까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네. 잠깐만. 선생님. 이게 착한 행동을 하면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착한 척을 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게요, 진정성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마음에도 없는데 속으로는 막 이러면서도 그냥 손님 뭐 이렇게 친절한 척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잘 이해했습니다. While it is socially beneficial that he at least pretends to behave in this way, 그럼 이거 앞에 while 뭐이긴 하지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런 거 양보절이라고 하는데 들어봤어요?
아, 몰라도 어쨌거나 컴마 찍고 떨어져 나간 거는 그냥 그 부연 설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일단 뒤에 걸 먼저 읽어볼게요. He may not actually become more virtuous. 이 virtue라고 하는 게 어떤 도덕에 있어서의 그 덕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virtuous라고 하는 건 뭐 도덕적인 정도로 해석을 해볼까요? 이 사람은요, 실제로 더 도덕적인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앞에서 했던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냥 착한 행동만 하는 거지 진정성은 없을 수 있다. 이 사람이 꼭 더 도덕적이 된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혹시 궁금할까 봐 그냥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It is socially beneficial. 사회적으로 굉장히 더 이득이 되잖아요. 뭐가 이익이 됩니까? That he at least, 그가 최소한 pretends to behave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척 하는 게 말이에요. 아까 나왔던 그 얘기예요. 착한 척 하는 게 돈이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진짜로 도덕적인 사람이 된 건 아니라고요. 아, 이때까지 했던 얘기 계속하고 있죠, 쌤? 이게 끝인가요? 근데 봤더니 however, 하지만 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진짜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잘 한번 봅시다. In order to maintain this status in his community and succeed in his business long term. 자,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한 어떤 status라고 하는 게 지위, 뭐 상태 이런 거니까 in his community. 자기의 어떤 그 공동체 내에서 자기의 이런 평판 있잖아요.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and 그리고 얘도 뭐 다 in order to에 연결되는 거겠죠. Succeed in his business. 자기 사업에서 long term, 장기적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장기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장기적으로 착한 척을 해야 되겠지. 이 사람이 장사하는 한 어쨌든 계속 착한 척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He must continue to behave in this manner. manner라고 하는 게 방법, 방식이란 뜻도 있으니까 그는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이런 식의 어떤 식? 착한 척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아, 쌤, 지금 진정성은 없이 돈 벌려고 착한 행동을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좀 장기화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네. 됐어요. 오케이. 자, 계속 한번 가볼게요. Over time, 오랜 시간에 걸쳐서 라고 할 때 우리가 쓰는 표현 아닙니까? It is likely that, that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His once intentional actions. 그의 한때는 굉장히 의도적인 게 intentional이죠. 의도적이었던 행동이 잠깐만 여기에서 말하는 의도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앞에 말로 바꾸면 뭐예요? 그렇지. 그런 척 했던 거, 가식적인 거, insincere, 진정성이 없었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때는 진정성 없었던 그 행동이 will become instinctive, 더 본능적이 되고 more genuine, 더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오, 맙소사. 처음에는 그냥 돈 벌려고 착한 척 했어. 내가 근데 여기서 장사를 갖다가 30년을 했네. 30년 동안 착한 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약간 이게 진짜가 돼버렸어. 됐어요? Eventually result in.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actual moral development. 진짜 도덕 발전이라고 하는 도덕적인 어떤 발전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쌤, 그러면 진짜로 이 사람의 도덕성이 발달을 해버린 거네요. 그래.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을 봤더니요. Stated another way.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면 앞에 나왔던 얘기를 말만 바꿔서 다시 하겠다는 거죠. 왜 말을 바꿔서 다시 해?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나 보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게 핵심이구나. 오랫동안 착한 척 했더니 진짜로 도덕성의 발달이 이루어졌다라는 요게 핵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일단 선택지에 잠깐 갔다 올까요? 자, 선택지 보기 전에 무슨 얘기가 꼭 들어가야 돼요? 오랫동안 착한 척 했더니 진짜 도덕성이 발달했다. 그 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1번 선택지 봅시다. 장기간의 의도적 행동을 통해.
장기적으로 의도적이라는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말 마음은 없지만 그냥 돈 벌려고 그렇게 하는 거. 이걸 통해 도덕적 발달이 가능하다. 빙고. 1번이 정답이죠? 자, 2번 마저 보겠습니다. 개인의 양심적 행동이 사회 전체의 도덕성을 결정한다. 사회 전체의 도덕성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3번이요. 부정직해 보이는 행동에도 선한 의도가 있을 수 있다. 부정직해 보이는 행동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고요. 정직해 보이는 착한 척하는 행동 얘기만 나왔죠. 4번이요. 시대에 따라 사업가에게 중시되는 덕목이 달라진다. 사업가에게 중시되는 덕목 이런 거 없었어요. 5번이요. 사업 운영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정직과 친절이다. 사업 운영의 가치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즉 다시 말해 말 바꿔 하는 요 부분이 있었잖아요. 요것만 좀 같이 볼게요. 즉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truly dishonest, 진짜로 부정직하고 그리고 conniving이라고 하는 건 하단에 이제 남을 음해하는 이런 겁니다. 남을 음해하는 사람. 그럼 이거 한마디로 뭐예요? 진짜 찐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is unlikely to convincingly pretend. 정말 설득력 있게 그런 척하는 거니까 성공적으로 뭐인 척하는 거예요? To be reputable. 우리 reputation이라고 하는 게 평판이죠. 그래서 reputable이라고 하는 건 평판이 좋은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성공적으로 평판 좋은 척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오랜 시간 동안 말입니다. Without, 뭐 하지 않고요. Being impacted by some sort of moral development. 어떤 종류의 도덕적 발달에 영향을 받지 않고는 말입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착한 척 하다 보면은 반드시 도덕적인 발달에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잠깐 모두를 속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모두를 속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성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척하려면 이란 이야기입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저는 이 글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때로는 형식이 내용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척 하다 보면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23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얘는 별 몇 개예요? 4, 5, 6개. 너무 어려웠어. 주제 문제인데 맙소사 엄청 어려웠어요. 그죠? 글 자체만 보면 참 어려웠는데 그나마 선택지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자, 일단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가볼게요. The principle of humane treatment. humane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인도적인 이런 겁니다. 이게 나라 인도 말고 이렇게 사람을 사람답게 귀하게 대접해 주는 걸 우리 humane이라고 하죠. 이런 인도적인 대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exert, 뭐 힘을 행사하다, 영향력을 행사하다 이런 거니까 an important constraint. 아주 중요한 어떤 제약을 가한대요. 어렵다. 벌써 어렵죠. 자, 일단 소재는 뭡니까? 쌤, 인도적인 대우. 뭐 여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치. 자, 근데 이게 어디에 제약을 가한대요? On the administration of criminal justice. criminal justice라고 하는 건 형사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administration이라고 하는 건 그걸 집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법을 집행하는 데에 이게 제약을 가하게 된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시험장에서 너무 힘든데 이 뒤에 있는 부연 설명한 거 사실은 안 읽었어도 큰 지장 없다. 지금은 그냥 학문적인 차원에서 같이 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형사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거냐면 형사법을 집행하는 게 어떤 거냐면 state-run process. 국가가 run이 운영하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과정이고요. 당연하지. Which has the potential. 이거는 어떤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냐면 to do very great harm to anybody. 누구한테든지 간에 굉장한 해를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누구는 누군데요? Who becomes caught up in its snares. snare라고 하는 게 덫이니까 그 덫에 여기서 말하는 그 덫은 뭘까요? 그치, 막 그 형사법의 덫에 걸린 사람에게는 굉장한 해를 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형사법에 걸려가지고 넌 죄가 있어 라고 판결을 받으면
감옥에 가잖아요. 엄청난 해를 입는 거 맞지. 뭐 사실은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인도적인 대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형사법 얘기가 나왔다. 이 정도는 눈치채셨죠? 자, 계속 가볼게요. suspects라고 하는 거는 피의자가 뭐지? 아, 저 사람 범인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의심받는 사람. 그 다음에 the accused는 피고인, 고발을 당한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are the ones, 어떤 사람들이에요? most obviously in jeopardy. in jeopardy라고 하는 게 위험에 빠지는 거니까 가장 명백하게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가장 큰 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네요. 그렇지. 됐어요? 그러면 앞에 내용과 연관 짓자면 지금 인도적인 대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누구에 대해서도 그렇지. 피의자, 피고인. 이 사람들 저 범인 아니야? 라고 지금 강력히 의심받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인도적인 대우를 해주는 것, 뭐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procedural rules니까 절차의 규칙 이런 건데 여기서는 그럼 무슨 절차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소송 절차겠죠. 이것이 contribute to 어디에 기여하냐면 suspect humane treatment 이 피의자의 인도적인 대우에 기여를 한대요. 그러니까 계속 피의자를 인도적으로 대우한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는지 한번 봅시다. By providing them, 그들에게 legal advice and assistance, 법적인 조언과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자, 뭐 할 수 있게? To prepare and present their cases in court. 법정에서 케이스라고 하는 표현이요. 뭐 어떤 논거나 이런 것들도 다 케이스라고 우리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논거를 준비해서 제대로 딱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끔 법적인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까? 범인이라고 의심받고 있지만 어쨌든 소송을 할 때 이 사람도 자기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인도주의적인 대우 아닙니까? 됐어요. 조금만 더 가볼까요? Rules of evidence. 자, 이번에는 이제 증거의 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perform a similar function. 비슷한 기능을 한대요. 사실은 글 시간 안 모자르게 읽으려면 여기 안 읽었어야지. 이게 한 문장인데? 이거 왜 안 읽어요? 비슷한 기능을 한다며. 비슷한 기능이 뭔데요? 피의자 피고인이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을 인도주의적으로 대해준다. 이 사람들도 충분히 배려하고 보호해준다. 그 얘기겠지 뭐. 그럼 넘어가면 됐는데.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저랑은 한번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해주냐 하면 by ing, affording,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accused persons, 그 피고인들에게도 fair opportunity,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To answer the charges against them. against라고 하는 건 이렇게 대항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들한테 불리한 그 혐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응답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whilst니까 뭐뭐 하는 동안 이렇게 되는 거죠. at the same time, 동시에.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할 말은 하게끔 해주는 거, 그것과 동시에 respecting their right,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할 수 있는 권리? To remain silent, 침묵을 지킬 수 있는 권리. 이거 뭐예요? 묵비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어떤 경우에 그래요? If they choose to keep their counsel, keep their counsel이니까 원래는 그냥 잠자코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And put the prosecution to proof. prosecution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단에 검찰 측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검찰 측이 proof, 증거를 찾게끔, 그러니까 검찰 측이 그 입증을 하게끔 이렇게 하기로 했다면 그러면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 그 권리를 인정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이 약간 화가 났을 거예요. 아니 쌤, 제가 keep their counsel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며 put the prosecution to proof 이게 뭔 말인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안 그래도 가뜩이나 막 법 재판 얘기 나와서 어려운데 이런 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앞에 remain silent라는 표현을 알잖아요. 침묵을 지키는 거.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 그러면 뒤에는
안 읽었거나 이해를 못했더라도 뭐 같은 맥락이겠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심지어는 사실 이 문장 전체가 안 읽었어도 비슷한 기능을 한다라고 우리는 이미 이해하고 있었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뒤에 남은 부분이 이렇게 있지만 일단 선택지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선택지에 가서 우리 뭐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피의자, 피고인이라고 할지라도 인도적인 대우를 해준다. 어디에서? 형사법 절차에 있어서 그 얘기가 들어가면 돼요. 자, 1번에 볼게요. Correlations between crime rates and social welfare. Correlations라고 하는 게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범죄율과 사회복지 사이에. 사회복지 이런 얘기 나오지도 않았어요. 자, 2번 봅시다. Efforts to revise outdated criminal justice procedures. 이 정말 outdated니까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어떤 형사법의 절차들을 revise, 다시 개정하려는 노력. 이걸 다시 고치자. 이런 이야기 없었어요. 3번이요. expanding government roles. 벌써 틀렸죠.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정부의 역할이라고요. 특히 범죄율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아니고 범죄율에 대한 얘기는 더더군다나 없었습니다. 자, 4번 볼게요. Changing the definition of humane treatment니까 인도주의적인 처우라고 하는 말의 정의가 변하고 있다. 이걸 막 정의 내리고 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변하고 있다란 이야기도 없었죠. 그러면 답은 5번인가 보네요. 인도주의적인 처우 of suspects and the accused,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형사법 체계에 있어서요. 이게 우리가 찾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구나.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부분은 진짜 맞는지 그냥 확인만 하면 돼요. These, 이런 것들과 and other rules of criminal evidence, 다른 어떤 형사적인 증거, 형사상의 증거와 procedure, 절차와 이런 여러 가지 규칙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treat the accused, 이 피고인을 어떤 식으로 취급을 한다고요? 어떤 식으로 대우를 한다고요? 읽지 말고. 지금 번역가 시험 보는 거 아니라니까. 피고인을 어떻게 다룬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인도적으로. 사람답게 대우해준다. 그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As thinking, 생각이 있고 feeling, 감정이 있는 human subjects, 어떤 인간 대상으로서 그렇게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Of official concern and respect, 어떤 공식적인 그런 배려와 그리고 존중을 받는 그러한 대상으로서 대우를 해준다. 이게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이게 humane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Who are entitled to be given the opportunity. be entitled to라고 하는 건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떤 기회예요? To play an active role. 아주 적극적인 active part.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서? In procedures. 그 형사법상의 그 절차, 소송 절차에 있어서 이 사람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잠깐만, 근데 이 절차라는 건 사실은 어떤 거냐면 굉장히 직접적이면서도 possibly catastrophic이라고 하는 건 파멸적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들의 well-being, 행복에 아주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절차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형사법 이거 돼가지고 지금 뭐예요? 피의자, 피고인 신분인데 이거 잘못되면은 감옥에서 정말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welfare, 안녕에 아주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절차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 겁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피의자, 피고인이 이렇게 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에 대한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더 어렵습니다. 특히 빈칸 추론. 그러니까 문제 다시 한번 꼼꼼히 풀어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